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보시다시피 이원재 랩 2050 대표,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 두 분 나왔으면 오늘 주제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친한 사이죠. 같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굉장히 친합니다. 왜 어떻게 친합니까, 두 분은? 저희가 일단 거의 4년 동안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자리에 저희 뉴스톱 바로 옆에 랩 2050이 있고요. 그래서 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뵙고 그리고 또 저희가 뉴스톱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찌감치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기고를 많이 뉴스톱에도 하고 기본소득을 많이 다뤘고 또 같이 방송도 해서 한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쟁점이 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쟁점들을 다 한번 짚어본 적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완전히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는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차례 나오셨죠. 랩 2050의 시그네처 정책. 저희가 그 연구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연구 하자마자 갑자기 기본소득이 떠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2019년에 다음 대선이 기본소득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2020년에 한 5천 명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본소득 대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기본소득 대 기본소득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기본소득 대 기본소득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처럼. 그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가까이, 다른 목소리도 좀 있는데 두 분은 또 그 이원재 대표는 한겨레 출신이시고 그죠? 김준일 대표는 경향신문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좌파죠, 좌파. 아니 저는 어떤 뭐를 뭐 이렇게 딱 네이밍을 정하는 거가 되게 좀 싫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양손잡이에요 저는. 양손잡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건 단체건 간에 뭐 좌파네 우파네 이거는 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 굉장히 많이 우경화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경화? 네, 굉장히 많이. 제가 예전에 제 자체 정치 성향을 조사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하는 거 많았죠. 100명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몇 년 전? 한 30대 초반 때. 30대 초반 때. 지금은 빨갱이였구나. 100명 중에 한 30번째 있어요. 많이 우경화됐어요. 100명 중에 30번째? 예. 그래도 왼쪽에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좌측에 그 정도 많이 왔어요. 저는 중도 좌파 정도. 중도 좌파로 많이 왔습니다. 뭐 사회 현상을 계속 관찰하는 기자로서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기득권이 된 거죠. 뉴스톱 요새 돈을 좀 버나? 기득권이 됐다. 이원재 대표는 여전히 저 100명 중에 세 번째. 저는 진실의 편이고 연구 진실의 결과의 편입니다. 기본소득은 진실이다. 그럼요. 기본소득 아까 제가 그 단어를 썼는데 공산주의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아마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공산주의입니까 이건? 제가 작가님이 이거 보내주신 질문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생각난 질문이 이거였어요. 기본소득제 도입한 공산주의 국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조건 없는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했던 공산주의 국가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비판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의 삼인주의자들은 비판을 했겠죠. 지금 삼인주의뿐만 아니라 구좌파라고 불리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죠. 국가마다 사회주의 정당이 유럽엔 있죠. 공산주의 정당도 있고 그 정당들은 기본소득도 사실 대부분 반대. 생각해보니까 구소련도 공장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을지언정 직장은 다 줬네. 그렇죠. 그 돈을 그대로 준 게 아니고 직장을 준 개념이었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좀 근대로 와서 보면은 우파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양극화 심해지고 그러면은 자본주의 체제 망하니까 예. 소득 줘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컨셉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자본가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연장선상이 지금 뭐 로봇세 도입하자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뭐 빌 게이츠나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 다 자동화돼가지고. 자본주의 그럼 이거 사줄 사람 구매력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돈이라도 뿌려서 뭐 이거 정확한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돈을 줘서 구매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파들의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또 이 가지들이 나온 거죠. 기본소득의 이제 좌파적 기획과 우파적 기획이 좀 같이 나온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 배경이 워낙 수십 년 동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속 소수에게 돈이 집중이 되는데 희한하게 일본처럼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고용은 저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이 이제 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불평등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일자리가 그렇죠. 계속 불안정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불안정해지는 것까지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사실 연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소잖아요. 랩2050.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기본소득제가 이렇게 핫한가? 왜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00년 전이었으면 대체로 이게 무슨 주제였을까? 핫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예. 100년 전이었으면 노동이었어요. 20세기 내내 어쨌든 간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 중요한 이 정치적인 쟁점이었고요. 계속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우파도 나눠지고 이렇게 막 싸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막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좌파 우파를 나누는 개념 기준으로 노동이 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노동 자체가 너무 다양해지고 유연해지고 해체가 돼가지고 예.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장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문화예술가 이 사람들 다 똑같은 노동자인데 1,000억 원 버는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예. 근데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이 정치적 쟁점이 되려면 보편적 의제가 돼야 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이 그어지는 게 기본소득제 같은 거 가지고 전선이 그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가 더 이상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소득제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든지 보편적 또 요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서비스, 뭐 예.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치적 쟁점이 돼가는 거죠. 근데 기존의 이제 복지주의자 또는 복지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기존의 복지학과를 전공했던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기존의 이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나 제대로 하고 해라. 그것도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한국은 그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할까 말까지 왜 자꾸 이상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새로운 대안들 말씀하셨죠. 예. 이제 노동이 아니라 소득이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쟁점을 옮아갔는데 여전히 노동을 문제로 생각하는 좌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버니 샌더스나 이런 예. 데서 나오는 게 미국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거는 일자리 보장제라는 거를 들고 나왔어요. 일자리 보장제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소득을 나눠주듯이 일자리 보장제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정부가 책임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그 재정이 필요한 거를 그 정부가 더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결부된 게 현대화폐 이론.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더 지출을 하더라도 예. 뭐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제 거기까지 가면 너무 깊은데 어쨌든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는 거고 미국의 좌파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뭐 기초자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게 뭐 만 20세가 되면은 똑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뭐 1,000만 원씩 주자, 2,000만 원씩 주자. 예전에 심상정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그 뭐였죠? 상속세 걷어가지고 이거 나눠주자 이런 거 주장하고 지금도 약간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이제 갈래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소득이 이게 이제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방금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지금의 기존 복지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하면 이제 약간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예,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같은 금액의 소득을 평생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 먼저 주는 게 기본소득인 줄 착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셔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복지라고 예. 이제까지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딱 예. 거기서 한번 나누고 예.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거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예. 나눠주는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예.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본소득제가 그런 거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세금 거둘 때 많이 버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한테 많이 거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가는 거다. 다만 어차피 똑같다. 그렇죠. 다만 줄 때 선별해서 주면은 가난한 사람, 부자 이걸 딱 나눠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신청하고 나 가난해요 하고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런 사각지대가 오히려 생기죠. 우리가 해봤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더라. 다 주면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할 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50만 원을 가령 또는 100만 원을 국가에서 받았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이죠. 그렇죠. 네. 더 내면 되고 뭐 그다음에 더 많이 벌어서 많이 남는 분들은 기본소득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기본소득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이제 장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얘기되는 거는 이제 이게 원천적인 기본소득하고 좀 다른 개념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의 안심소득 이것도 다 이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이제 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세연 의원이나 하는 건데,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에게는 6가지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모두에게 줘야 된다. 보편성이고요.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예. 가구, 뭐 이를테면 4인 가구, 1인 가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한 사람한테 아이든 어른이든 할 거 없이 다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죠? 나 맨날 했는데도 까먹어. 그리고 보편성, 무조건성, 무조건 무조건성. 그러니까 네. 무조건성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실업을 하면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뭐 이를테면 외국에서는 실업 수당 대신 기본소득을 줬다. 뭐 이런 것 있거든요. 핀란드에서 실험한 방식이 그거예요. 실업을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줘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 뒤에 좀 말씀드리고 무조건성이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하고 제일 다른 게 재난지원금은 언제 줄지 모르고 한 번 주고 뭐 텀이 막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할 때 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그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계속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소비가 증대되지가 않고 소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디플레이션 일본 같은 상황이 올 것이 염려돼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 더 하면은 이미 거기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시행을 해봤는데 복지국가 그걸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본소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좀 소비가 좀 더 잘 될 거고 그러면 좀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면 성장률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더 저 공장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어떤 촉발제가 기본소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까? 지금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경제적 측면은 딱 그렇고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게 기존의 복지제도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람이 지금은 직업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정규직으로 평생 65세까지 일하는 거는 이제 소수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 직업이 있다 실직할 없다 수도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실직하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게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럴 때에 지금은 내가 실직했으니까 실업자로 딱 인정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실직했다가 또 취업했다 실직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싹 없애고 쭉 다 지급하면 개인이 알아서 사회보장
스스로 사회보장을 하는 거죠. 그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이 얼마나 지급되냐인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의견들 대통령 주자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연 뭐 50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 랩 2050에서 네. 예전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원재 대표님이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를테면 월 30만 원 한, 뭐 월 60만 원 이상한, 뭐 월 얼마 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란 거는 이 조세제도하고 재정 지출 이것까지 다 같이 바꿔야 되는 약간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이제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세가 없으면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저는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오랜 옛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여. 증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그렇죠. 증세라는 게 누구가한테 얼마가 이제 증세를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제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예. 모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뭐 상위 한 20%의 고소득자야. 근데 나보고 더 세금 내라고 해. 아까워요. 그렇죠. 아깝잖아. 예. 내가 왜 뭐 좀 심하게 생각하면 내가 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예. 왜 못 사는 애들한테 내가 내 그거를 줘야 돼, 내 소득을. 약간 이제 우파적 약간 예. 그런 발상을 하면은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어찌 됐든 다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조세 이렇게 개편이나 소득세를 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개편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걷어갈지언정. 나중에 더 걷어갈지언정.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사실은 예. 한국의 이 지금 세금 세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다 짜깁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누더기처럼 이거 좀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큰 틀에서 다 뜯어 고치면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원재 대표가 어떤 시뮬레이션 얼마를 월 줄 수 있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 네,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건지 했었죠. 저희가 올해 예. 2021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었죠. 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월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0세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월 30만 원 지급할 경우에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이네. 그렇죠. 4인 예. 가족이면 120만 원. 예.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 187조 원 정도 듭니다. 187조 원? 네,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죠. 엄청? 그렇지만 예. 그 중에서 한 그 40% 정도는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소득세 공제를 많이 받잖아요. 소득세 공제 많이 받죠. 네, 우리 네. 그 개인들 월급장애들만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저기 요모조모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세율이 있긴 있는데 세율이 작동을 못해요. 사실 세율 높은 사람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제가 너무 커서. 네, 그리고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네. 모르는 사람 활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싹 네. 없애고 그걸로 그걸로 한 40% 충당할 수 있어요. 싹 없애고 공제 안 받는 대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나눠 갖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소득세 공제를 가령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하고 나면 그때 뭐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돌려받는 거잖아요. 소득세 공제라는 게. 그거를 또 못 받는다고 하면은 또 이거 조삼모사다 바로 그럴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죠. 예.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그랬더니 조금 넓게 잡으면 한 상위 20% 가구 정도가 손해를 봐요, 사실. 그렇겠죠. 근데 80%는 이익을 봐요. 왜 그럴까? 50만 원 기준으로? 네. 아니 월 30만 원. 월 30만 원 기준으로. 모든 개인이 받을 때. 모든 개인이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소득 공제를 상위 20%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네. 연말 정산에서 나 몇백만 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연봉 얼마겠어요? 이 말도 맞죠. 그렇죠. 그 연봉은 상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사람 다 기자 출신이고 저는 현직 기자라 이런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또 전두환 대통령 그 전에 이제 그부터 해가지고 뭔가를
떡고물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특정 직종, 뭐 기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소득공제 받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별 영수증 처리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외국계 무슨 컨설팅 회사들이 한국은 본인들 받는 월급 플러스 뭐 20%는 더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은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계층이 사실은 상위 20%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의 이 조세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뭐 부자들한테 이제 그런 거 없애버리면 이게 줄어들고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재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동의하는 국민들도 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사실 대선에서 예.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 예, 이런 것들 제대로. 네, 개혁 아젠다로서의 예. 기본소득이죠. 근데 우리는 뭐 토론한다 그러면 기본소득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제대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대선 주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걸 치고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랄지 정세균 총리는 약간 좀 안티인 거죠. 이게 그렇죠. 가능하겠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예.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청년 기본소득 같은 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이제 얼마였더라?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그러니까 준 것이 약간 실제 해본 거에 국내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들고 나온 것이고 그러면은 이낙연, 뭐 정세균 이런 분들이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네. 좋네. 당신 대통령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 뭐 이거를 들고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정책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예. 근데 특이한 거는 또 김세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정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소득이 맞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주장이? 그렇죠. 네. 그 뭐 이번에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표 선거에 나왔다가 탈락했었죠. 근데 그분이 그 공약으로 청년 기본소득 월 50만 원 내걸고 나왔는데 김세현 의원하고 같이 하는 기본 모임에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근데 그거는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렇죠. 다른 버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어떤 한정된 계층, 청년이든 또는 중위소득 뭐 몇 퍼센트 이하든 뭐 옛날에 우리가 차상위 계층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뭐 소득을 일정 정도 보전해 주는. 좀 전에 보니까 무슨 변양호 국장 과거에 변양호 국장도 그런 오마이뉴스 인터뷰. 그렇죠. 마이너스 소득제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제 지금 올라오는데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파하고 좌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음해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예요. 이게 이제 프리드먼이 60년대에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은 양극화가 자본주의가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소득세를 이제 걷는데 기준 50% 기준을 이제 잡고 50%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소득세를 걷지 말고 50% 이상을 내는 사람한테 하는 소득세를 걷고 이 걷은 거를 못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조금 이게 그 수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넓게 있는 거가 조금 더 이제 좁혀지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겁니다. 전부 크게 보면은 전부 다 음해소득세.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거, 뭐 김웅 의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다 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편복지와 뭐 선별복지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 예전에 뭐 그러네요. 급식 가지고도 계속 다 줘야 된다 아니면은 뭐 못 사는 애들만 줘야 된다 이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건희 손자도 먹냐 뭐 이런 거죠. 이건희 손자도 먹느냐 뭐 이건희한테도 그러면 손자한테도 뭐 이렇게 기본소득 줘야 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고 보수 진영에서는 전부
50% 이하, 뭐 30, 뭐 70% 이하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주자라는 거고 이재명,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다 줘야지 또 많이 거둘 수 있어. 그리고 저항이 적어. 그리고 사각 지역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선이 이제 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대목에서. 예. 전선은 어디 있냐? 전선은 재밌다. 이낙연과 예. 이재명 사이에 있고 누구하고? 이낙연과 이재명 사이에 이낙연과 있고, 이재명 사이에. 말하자면 이쪽 그 국민의힘에서 보자면 예. 전선이 김세현과 윤희숙 의원 사이에 있어요. 아. 전선은 지금 이 정당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예. 내부에 있는데 예. 제가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대표적인 정치인 기본소득주의자 음. 꼽으라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일단 있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기본소득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네. 시장도 근데 오세훈 한정된 시장의 계층 아니에요? 류가 있는데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김세현 의원이 있어요. 예. 요 세 명이 저는 기본소득주의자 중에서 유력한 많이 거론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세 명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이 싸우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식구들끼리. 아 식구들이다. 그 바깥에 예. 타고 싸우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이재명, 오세훈, 김세현은 식구들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명이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지사는 아주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제로 시작하자. 월 5만 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그게 우리 생계를 보장할 정도의 소득이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지만 큰 비전을 내가 대통령 되면 요 정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진화한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 왜냐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책 낼 정도로 전문가거든요, 사실. 예. 그런 거고 김세현 의원은 그걸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5만 원 그게 말이 되냐.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 그걸 나중에. 당장 월 50만 원 주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고요. 그것도 전 국민한테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죠. 결국은 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얘기를 지금은 했지만 예. 지금 청년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청소년도 주고 아동도 주고 장년, 노인 그다음에 뭐 30대, 40대까지 주게 되면 이게 전 국민 기본소득이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지금 제일 핫하죠. 이재명 지사, 오세훈 시장 싸우는데 왜 이게 그 비슷한 기본소득주의자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오세훈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음해소득세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안심소득제라고 한국말로 포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씩 더 줘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한테는 굉장히 많이 주는. 그리고 어떤 선 이상으로는 조금씩 더 거두는 거거든요, 세금을. 맞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본소득제는 다 똑같이 주고 많이 거두면은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건 다 똑같으니까 어느 선에서 딱 손익분기점이 생겨요. 똑같네. 그렇죠. 오세훈 시장 그걸 미리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잘라가지고 요 손익분기점 위에 있는 사람 내기만 하고 아래는 받기만 하자. 결과는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세 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는 소득은 나중에 하고 서비스 먼저 제공하자. 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낙연 뭐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러면서 고용보험, 정세균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란 건 딱 완전히 조건부고. 그렇죠. 조건부고. 그렇게 되네. 근데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 쪽의 야권 같은 경우는 저게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아까 제가 무슨 일반적인 복지 경제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부터 뭐 그 루폴부터 구멍부터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하자 뭐 이러는 겁니까? 명확한 아직 입장은 없는 거죠. 일단 이거가 보수 진영에서 제일 먼저 꺼낸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까지 이제 하자라고 했다가 구체적으로 막 들어오니까 본인이 잘 준비가 안 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약간 뭉갰어요 그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 기본소득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장기 과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약간 대세처럼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부르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지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게 그러네.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기본소득이 이게 어떤 식으로 도입되든 이게 장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복지체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GDP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율이 11.1%로 꼴찌입니다. OECD 29개국 중에. 예. 평균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3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은 복지에 인색한 나라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것들은 합의가 됐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돈으로 줄지 서비스로 줄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거 언제 바로 줄지 아니면 뒤에 줄지 요 차이가 지금 벌어진 거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한 게 김세현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그리고 뭐 윤희숙 의원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이 다 청년에게 주든 누구에게 주든 다 이렇게 지금 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형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들이 저는 좀 약간 보수가 정치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증세를 그래도 뭐 먼 미래든 언제든 간에 증세에 대한 논란을 좀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 그 뭐 우리 쪽에서 안 걷는다고 해. 그 다음에 저쪽에다는 그래도 조금 좀 준다고 해. 예? 뭐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 인식이 야 어떻게든 아껴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야. IMF 외환위기까지 거치고 이랬던 나라가 그러면서 국가 망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어르신들 중심으로도 굉장히 있고 뭐 아마 제 또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그런 단어 있잖아요. 세금 펑펑. 예? 복지 뭐 한다 그러면 세금 펑펑. 일자리 뭐 정부가 마련한다고 하면 세금 펑펑. 모든 선진국들이 똑같이 하는 정책인데 세금 펑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게 먹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진짜 그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착각이 너무 잘 먹혀. 어처구니가 예.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 세금 하나도 안 걷고 있는데 새로 걷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 예. IMF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100조에서 550조로 늘었습니다. 올해 예. 이제 600조죠. 그렇죠. 6배 늘었어요. 500조 예. 원. 500조 원 어디로 갔죠? 그 돈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아.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예. 그리고 앞으로도 1000조까지 늘 겁니다. 제가 볼 땐 계속 늘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위기 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까지 와서 더 커지게 생겼는데 이 돈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지금요. 그 지방에 가가지고 흔히 그 인구 소멸하고 있다 뭐 이런 지역에 가잖아요. 예. 군 단위에 인구가 15,000에서 2만 명 사이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1년 예산이 2천억, 3천억 돼요. 국민들에게 그 예산 그냥 나눠주면은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돈 지금 어디다 쓰고 있죠?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커진 국가의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거를 공무원을 늘리고 직접 국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직접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논쟁의 지점이에요. 그러면 세금 논쟁뿐만이 아니고 결국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작은 정부는 제가 볼 땐 작은 정부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작은 정부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작은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돈을 전략해서 이쪽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을 증세를 해가지고 그냥 쓰자 이건 거네요. 아니요, 이미 증세가 된다는 거죠. 이미 증세가 될 거고, 그러니까 많이 됐고 될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다 그걸 쓰냐, 직접 고용해서 쓰냐,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일부는 나눠주냐. 그러니까 경제 이런 성장률에 문제라는 따라 거죠.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작은 정부 지금까지 논쟁은 요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지금 줄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뭐를 단체를 하나씩 둘씩 거치면 거칠수록 이거를 지원하는 거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행정 비용 들고 뭐 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현금으로 그냥 직접 주는 게. 근데 기본소득의 장점은 그거죠. 내가 받으면 쓸 비용들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중간에 행정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주장한 게 공무원 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작은 정부 효율성을 올리는 차원에서의 작은 정부는 있는데 돈을 더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진보든 보수든 거의 비슷하게 그 액수의 차이일 뿐이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만 이제 이 정치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한번 쭉 설명을 그렇죠. 드리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먼저 이재명 지사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1인당 연간 6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 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자. 당장 증세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 연간 60만 원. 그러면 25조 원 정도를 이제 세출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였고 어찌됐든 연내 600만 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9세 청년에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시 거주의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차등 지급하자. 예. 그거는 이제 뭐 음해소득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도 증세는 안 하겠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부자들한테 좀 더 걷어서 이쪽에 주겠다라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용해인 의원이 가장 배포가 큽니다. 이분이. 자, 매월 60만 원씩 지급한다. 연간 720만 원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 그럼 300조 원 정도 들거든요. 65, 30 해보면 300조 원이잖아요. 이거는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데이터세, 탄소세 이거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용해인 의원이에요. 4차 산업혁명으로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디냐. 그런 데들이잖아. 나 내라라는 게 이제 용해인 의원 주장이고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 600만 명한테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음해소득세 같은 그 비슷한 개념으로 하위층한테 좀 더 주겠다. 이제 그거고 이거 증세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 얘기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청년한테 주겠다. 20에서 24세에서 29세 청년한테 이제 뭐 실험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매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9년까지 50만 원으로 하면은 이게 이재명 지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 연 600만 원. 요 정도고 이것도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대충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정치가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저분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같이 저는 제가 보니까 다 식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거 정치인들 얘기할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직접 여쭤본 적 많은데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많고 이재명 지사 그 한 달에 5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50만 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세현 의원 공무원 다 없애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한 30년 걸려서 차차 줄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이게 똑같아요. 30년 뒤에 우리가 꿈꾸는 사회, 기본소득이 보장된 그리고 사람들은 소득을 보장받고 일자리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 나가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자유롭게 일저일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아까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아까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주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앞으로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금액을 많이 주는 게 지금 용해인 의원이 월 60만 원이거든요. 월 60만 원 기본소득 받으면 일 안 하실 겁니까? 그 근로의욕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생각나는데 지금 근로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기의욕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투기의욕을 떨어뜨려야 근로의욕은 잘 안 떨어져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지금 부동산에서 가상화폐로 왔다가 지금 뭐 온통 잡코인까지 막 엄청난 투기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거품이 터지면 이거 다 같이 망하는 건데 투기의욕은 왜 생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드냐?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뭐라도 갖고 있으려고. 소득을 보장해주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저는 기본소득제가 투기 의욕을 줄이고 그래서 자산 격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데빌스 애드보킷이 돼서 완전히 우경화로 가겠습니다. 원래 우경화 아니셨나요? 원래 좀 이제 부자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수 기업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에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뭐 절반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법인 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40% 정도 낼 거예요. 법인세 자체를 내는 거야. 그 중에서 그 한 절반 이상을 한 4대 재벌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이의 60% 넘게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인데
소득세도 한 50% 정도만 지금 내고 있는 거고 법인세도 그렇게 소수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가세라는 거는 거래 회전율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다 내는 건데 부가세 타격을 가장 크게 입는 거는 자영업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자영업들 증세 관해서 이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제일 큰데 파이가 그쪽을 올릴 게 이 사람들은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소수에게 뭔가를 했을 때 소수들이 단합해가지고 로비하면 이 사람들이 이겨요. 모래알 다수보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 높은 이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돈 맛을 한번 보면은 예.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줘봐야 된다. 예. 1차 전국민 예. 재난지원금 예. 다 받아보니까 예.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예. 저도 좋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그거에 목적성 있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뭐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는데 그렇게 써보면 좋은 거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윤영중 여기 있었다가 지금 나갔는데 윤영중 연구위원이 예. 미디어 오늘에다가 이거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는 데 되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뭐 개념의 혼돈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기본소득 받아보니까 좋은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장점이 어쨌든 받는 사람이 조세 저항의 그 폭이 약간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고 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규합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 여론을 규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예.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긴 한데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른 증세나 다른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저항이 덜할 것이다. 그리고 좀 규합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진짜 잘하셨어요, 최 기자님. 김 대표님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모든 사람에게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소득도 소득이니까 거기 과세를 1,000원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원래 버는 돈이 많은 분들은 더 내셔야 되겠죠. 이게 우파의 주장이에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하자. 근데 이거를 자꾸 저항하면 안 돼. 나는 이 생각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지급해드려야죠. 아예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급하고 거두면 좌파가 아니야. 이 말부터 시작했으면 양손잡이. 이원재 대표는 진작에 오른쪽에 계셨거든요. 이거는 우파의 끊임없는 주장이었어. MIT, MBA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완전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권리하고 책임에 대해서 지금 혼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기본소득제가 이거 다른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뭐 이유 뭐 소비 진작하고 이런 이유가 다 있지만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인다. 우리를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효과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받고 모든 사람이 세금 낸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딱 획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집 가지면 국민이고 집 안 가지면 국민 아니냐 뭐 이러다가 일자리 있으면 국민이고 뭐 아니면 국민 아니고 정규직이면 국민이고 비정규직이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사회가 분열되잖아요. 예. 하나로 묶어주는 틀이 없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는데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이 숫자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고시 보고 대기업 들어가고 KBS 같은 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인구의 5%예요. 5%. 이 5%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낙오될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실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인생이 딱 2번에 의해서 결정이 돼. 대입시험 1번 그 다음에 입사시험 1번 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이상해. 인생 전주기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렇지만 기회를 못 잡은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사업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되더라고. 성적은 훨씬 더 안 좋았어. 하지만 지금은 또 뭐 인성도 좋고 다 괜찮아. 그런 걸 보면 이걸 가지고 딱 2번 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좀 심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절대 또 안 뽑아줘. 맞아요. 중소기업에서도 안 뽑아줘.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금방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능력주의의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할게요. 그 짧지만은 여기 질문이 없는데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예전에 한동안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가지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되게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핀란드에서 2년이었나요 그때? 얼마였죠? 2년 동안. 2년 동안 기본소득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정책 실험이죠. 정책 실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주로 보수 언론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고 다른 데서는 뭐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았는데 일단 핀란드 기본소득이 뭐였냐면은 구직자,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가 중도에서 중도 우파 정부가 실행을 한 거, 좌파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실험은. 근데 뭐였냐면은 이제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거를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본소득을 줬냐면은 실업급여 대신에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거잖아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이뤄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실직한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뭐가 바뀌느냐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2년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업률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약간 높아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나온 거죠. 근데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은 웰빙리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사람들. 근데 같은 금액을 줬거든요. 실업급여 금액하고 기본소득 금액하고 같은 금액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낀 만족감은 삶의 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나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소득의 효과를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나뉘어요. 이거를 실업률 뭐 줄이는 걸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이 실험에서 나온 거는 행복지수는 높아졌다. 예. 그 똑같은 돈을 심지어 똑같은 돈을 들여도 이거를 포장을 기본소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일자리에 대한 압박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논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란 거는 그 경제 시스템 뭐 이렇게 얼마나 일자리가 있느냐에 또 달려 있잖아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겠다고 이게 뭐 없는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압박을 덜 받으니까 나의 웰빙리스가 늘어났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직장을 찾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이겠죠. 예.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뭐 이제 수명이 늘어가지고 80살까지 거의 뭐 됐잖아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에서 근데 우리가 딱 직장에 고정돼 가지고 나는 월급 보장 받아 이런 기간이 몇 년이나 있습니까? 최대한 길어봐야 30년 되는 사람 거의 없죠. 요즘은. 그러면 뭐 10년, 15년 일하다가 한번 또 공부하다가 또 일하고 뭐 사업하다가 또 접고 다시 취직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불안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개인이. 그게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빚내가지고 집 사놓고 집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팔아서 어떻게 노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본소득 같은 제도로 또는 뭐 복지제도도 괜찮아요. 복지로 돌리자는 거죠, 어쨌든. 그래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시나리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뭐 대선 후보들의 뭐를 다 짬뽕한 것도 상관없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본소득 했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일단은 뭐 이제 하위 50%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를 먼저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전 국민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액수는 작게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한 군데도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예전에 이거 줄지 말지 했는데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한국은 이거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작은 액수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효과가
조세제도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것까지 같이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저는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5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이제 완전히 안착시키기까지. 근데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단 5만 원이라도 해보자. 이게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예.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많이 내는 거 하고 뭐 10조 원씩 벌고 이런 거 하고 내 네.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 대다수예요. 주식을 사면 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냐 이거. 네.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우파니까 우파라고 규정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국민들이 뭐 단결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잘하면 그래도 좀 뿌듯해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거는 아 저기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구나 이 느낌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갖고 뭐 지금 단기간에 10억 20억 막 버신 분들하고 집 못 산 사람하고 지금 동창들끼리 말도 안 해요. 동창회도 다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놈의 동창회는 조국 사태 때 한번 깨지고 뭐 부동산 어떻게 연결하냐고. 부동산은 이거를. 항상 내관이야. 어떻게 연결하냐. 연결하는 방법이 네. 많이 오르고 많이 버는 기업이든 뭐 네.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내고 네. 그거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막 열심히 해서 또 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집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해서 성공한 거다. 그러면 조금 더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만드는 고리를 만들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기본소득세 주장하는 출발이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몫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사실. 행정조직 막 늘리고 선별하지 않고도 쫙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기본소득제를 가급적인 이번 대선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고민하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기본소득 완전히 이제 이해되셨죠? 편견을 버리고 우파든 좌파든 그냥 이렇게 팩트만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좋네요. 예. 지금까지 이원재 랩 2020 대표 2050 예, 김준일 뉴스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